반갑습니다. 엄마도 아는 차트. 오늘 주제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이평선 매매 타이밍인데요. 바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평선을 잘 못 쓰는 이유죠.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평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보통은 골든 크로스 또는 데드 크로스, 이격도 또는 지지와 저항 같은 기법에만 집중을 하죠. 그리고 이평선은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안 오고 장 끝나고 보면 맞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에서는 자꾸 뒷북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평선은 과거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움직인 후에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는 동안 이평선에 닿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평선도 후행 지표가 아니라 동행 지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전에 이평선을 언제 어떻게 매매에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괜히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닥권에서 급소를 잡는 전제를 보자면 제가 실제로 이 동그라미 표시한 구간에서 이평선을 보고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평선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최소한 발목이나 정강이 구간에서 이평선을 보고 살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평선의 기본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전혀 모르신다면 제가 준비를 해둔 핵심 공식 A, B, C 이런 강의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평선은 수렴과 확산을 반복합니다. 주가가 내려왔다가 턴을 할 때 이평선은 수렴을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확산을 하죠. 두 번째, 이평선은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울기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상승으로 돌아오는 시점들이 존재를 하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급적 정배열이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수렴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은 잠깐 역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배열 자체가 아니라 수렴을 하는 여부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핵심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수렴을 하다가 확산이 되죠. 그렇지만 수렴을 하고 항상 상승으로만 확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락으로도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우리가 타이밍을 보고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려워하기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이런 종가 평균들을 연결한 게 5일선이죠. 다음 날이 되면 1번 종가는 빠지고 6번 종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6번 종가가 1번보다 높냐 또는 낮냐입니다. 6번 종가가 높으면 이렇게 위로 점이 찍히고 이평선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6번 종가가 같으면 이렇게 가운데에 점이 찍히고 수평이 되겠죠. 그리고 6번 종가가 낮으면 아래쪽에 점이 찍히고 이평선은 계속 우하향이 지속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우상향으로 바뀌는 그런 급소를 찾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찍힐지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캔들이 빠지고 6번 캔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번 캔들에서 6번 캔들까지의 평균에 점이 찍히죠. 그럼 이 5번 캔들보다 6번 캔들이 위냐 아래냐 수평이냐는 빠진 이 1번 캔들의 종가와 비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단순한 비교 하나가 앞으로 이평선이 꺾일지 턴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선은 1번과 21번의 종가를 비교를 하는 것이고 61선은 뭐예요? 1번과 61번의 캔들의 종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매에 앞서 중요한 게 바로 매물대 부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캔들 그리고 5번 캔들의 평균에 점을 찍습니다. 평균이 지금 내려오니까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잖아요. 그러면 2번 캔들부터 6번 캔들의 평균을 쉽게 우리가 보자면 1번 캔들과 6번 캔들의 종가를 비교만 해보면 되죠. 1번 캔들이 사라지고 6번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번과 6번의 종가를 비교해보니 더 아래죠. 그렇기 때문에 점이 아래로 찍히는 것이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도 우하향이면 매물대에 막혀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본전 심리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이 가격대에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진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올 때는 100명이라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겠죠. 만약 여기서 좋은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 당연히 그대로 상승을 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보자고요. 주가가 본전 근처로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팔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50명이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50명만 상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적은 돈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평선이 우하향이면 매물 부담들이 더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우상향의 전환 시점이라면 부담들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대 양봉이라도 우하향이라면 실패 확률이 높고 우상향으로 돌아선 뒤 잡으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다가 지금 이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이 시점에만 머물러 줘도 쉽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같은 장대 양봉이라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 아마존이라는 종목이고 거래량까지 터지고 지금 이중바닥 패턴이 나왔죠. 자, 우리가 패턴을 일단 볼 게 아니라 이평선만 보자고요. 지금 이 끝 종가에서 카운팅을 해서 보자면 20일 이평선이 지금 여기죠. 우상향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60일 이평선 또한 보자면 우상향으로 보이죠. 그러면 20일, 60일은 지금 우상향 중인 것이고 122평선은 지금 종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하향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120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지금 이 종가가 이 가격대에서 머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우상향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갈색이 241선이거든요. 계속 오르다가 지금 내리죠. 지금 이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우하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근들에서 매물대에 부담에 막혀서 시간 조정들이 나올 확률들이 정말 높다라는 것이죠. 강한 재료가 없는 이상은 말이죠. 실제 이 종목이 매물대에 막혀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확장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 매물대들이 정말 이해 관계들이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1년 동안 묶여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누구는 단 5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대략 여기라고 가정을 하자면 진입을 늦게 한 사람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나올 것이고, 1년을 기다린 사람은 어때요? 본전 심리로 인해서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 맞고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평선이 확장이 되어 있을 때는 매수 부담들이 크고 수렴이 됐다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진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걸 한번 보자면 나이키라는 주식 종목인데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기준봉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되는 캔들인데 다음 시간에 기준봉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보통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강한 시세를 주는 날의 캔들을 말하죠. 자, 주가는 이 기준봉을 발판 삼아 전 고점까지 돌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차트를 보자면 121선 그리고 241선 같은 이평선이
위에서 아주 두껍게 눌러주고 있어요. 즉 단기적으로는 전고 돌파가 나오더라도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결국 매물 부담이 크게 적용을 합니다. 흔히 이평선의 벽이라고도 하죠. 결국 나이키도 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의 저항으로 인해 밀려 내려오는 흐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간단합니다. 전고 돌파만 보고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장기 이평선의 위치, 즉 시간의 힘 그리고 거래량 동반 여부를 함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자연스럽게 상승장으로 넘어오겠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확장을 하죠. 그렇다면 확산 자리가 아니라 이런 수렴을 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이렇게 긴 세월들을 지나서 수렴을 하고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는 그 순간이 매매 급소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편하게 상승장으로 돌리려는 그 시점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을 해서 알아본 것이고 배열보다 중요한 건 뭐다? 수렴과 카운팅이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후행 지표 같은 이평선을 동행 지표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면 초급편을 먼저 보시고 반복해서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 시간에 실제 종목을 가지고 이평선이 어떻게 동행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